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역사 지식과 역사 의식을 함께 전하는 부가티로 만나는 역사 장현주입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이 바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인데요. 친구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순국선열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네, 순국선열의 날은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전후를 시작해서 광복때까지 바로 일제의 항거에서 맞섰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순국선열의 날을 11월 17일로 정했을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오늘이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간 을사늑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순국선열의 날을 11월 17일로 정했을까요? 네, 오늘이 바로 116년 전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간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1939년에 치욕스러운 날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순국선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순자가 목숨 바칠 순자예요. 나라국, 먼저 선, 세찰 열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를 순국선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들 누가 있나요? 이분 누굴까요? 네, 안중근 의사시죠. 이분은요, 네, 윤봉길 의사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네, 유관순 열사죠.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호칭이 의사이고요. 어떤 독립운동가는 또 열사라고 했죠. 그러면 그 차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독립운동가에서 의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는 바로 목숨을 바쳐서 무력으로 적을 처단한 분들을 의사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라고 하죠. 그리고 열사는요, 목숨을 바쳐서 맨몸으로 저항한 분들께 붙이는 호칭입니다. 유관순 열사, 또 자결하신 이준 열사, 민영환 열사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통틀어서 지사라고 해주시면 독립운동가들 호칭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창호 선생님 만나 뵐 텐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안창호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한번 채워봐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네모칸을 해놨는데 몇 개나 채우셨습니까? 네, 어려우시죠? 안창호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독립운동 단체가 설립되고 그가 행동할 때마다 학교가 설립되고 독립운동 자금이 모이고 독립운동가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책 만들면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키트 준비되셨습니까? 딱풀, 가는 네임펜, 굵은 네임펜 이렇게 준비되셨죠? 그러면 표지부터 한번 장식해 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라고 크게 적어주세요. 굵게 획을 계속해서 덧칠해 주시면은 책의 얼굴인 앞 표지 제목이 아주 예뻐집니다. 몇 번 덧칠해서 획을 좀 굵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흰색 볼펜으로 테두리를 따라서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색지 위에 쓰여진 검은색 글씨가 요술을 부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검정색 네임펜 바깥쪽을 따라서 제목을 적어주세요. 네, 제목 다 적으셨으면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다가 만드니 하고
친구들의 이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책에는 그 책을 만든 출판사 이름이 여기 적히게 되죠. 선생님은 선생님 출판사를 여기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출판사를 하나씩 정해주세요. 뭐라고 정할까요? 독립출판사? 아니면 도산출판사? 아니면 필립출판사? 네, 친구들 마음대로 여기다 출판사까지 정해주시고요. 뒷표지에는 그 책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 가는 네임펜으로 바코드를 그린 다음에 값도 친구들 마음대로 정해주세요. 선생님은 85,000원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얼마로 할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숫자는 뭐냐면요, 오늘 책 만든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 이거 3학년 때 만든 책이네? 나 5학년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게 책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빨간 테두리 자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설명해놨으니까 또 이걸 보고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친구들은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이 색지 붙인 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안쪽에 들어있는 이 카키색 종이에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붙여볼게요. 네, 이게 스티커 용지에 선생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 붙이면 떼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쪽에 1cm 정도 남겨두시고요. 좌우 여백은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료 사진 붙이는 위치는 선생님이 여기 1, 2, 3, 4, 5, 6, 7, 8번 선생님이 약간 올라가 있어서 여기 표기를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꼭 주의해서 붙여주세요. 그럼 이걸 보고 차례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협회에 가입했을 때의 모습이네요. 두 번째 사진은요, 항상 위쪽을 1cm 정도 띄워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은 비슷하게 남도록 그렇게 눈 짐작을 하신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요,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기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독립협회 창립 시 모습입니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은 우리 표지에서도 보았던 바로 신민회를 만들고 나서 만든 대성학교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이 바로 흥사단 창립 사진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흥사단 기념사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임시정부 사진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마지막 사진은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수형 기록 카드, 이 사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키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흰색 펜을 가지고요. 하늘색 박스 안에 글씨가 적혀져 있죠. 이 글씨를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로로 사진을 붙였기 때문에 세 번째 사진 붙일 때는 특히 이렇게 왼쪽으로 바짝 붙도록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요 옆에다가 글씨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8장의 사진 아래에 전체 글씨를 다 적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걸 고정시키는 것 알려드릴게요. 8장의 사진을 붙일 때 이렇게 W로 시작하게 이렇게 놓고 붙여주셨으면 맨 마지막 장 8번 사진 뒤쪽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8번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끼우고요. 딱풀로 전체를 꼼꼼하게 풀칠해 주세요. 이렇게 8번 사진이 이렇게 보이도록 들고요.
여기 본책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뚫려져 있죠. 이 속에다가 딱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8번 사진이 여기 바닥에 딱 붙도록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풀칠을 해주시는데요. 맨 첫 번째 사진, 독립협회에 가입했을 당시 도산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 앞쪽에다가 다시 종이를 끼우시고요. 여기다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한 다음에 이번에는 책을 그냥 덮어주세요. 책을 이렇게 덮어서 고정하면 제자리에 딱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딱 펼쳐보시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고요. 선생님 책은 아까 보시면은 선생님은 지금 여기 스티치를 이렇게 해놨죠. 점선을 땡땡땡땡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도산 선생님이 그 많은 인생 역정을 여기다가 다 담아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선생님이 오려놨는데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물결 무늬에다가 이렇게 스티치까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예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친구들? 네. 얼마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랑도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만드는 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책을 보면 선생님이 여기 6장 부분에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 놨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거 읽으셨으면 선생님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태어나신 해가 1878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9일이면 지난주였죠. 그런데 지난주 11월 9일이요. 도산 안창호의 날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역사 인물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은요. 태어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을 맞게 돼요.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이 자기네 땅도 아닌 데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요. 민가가 불타고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은 나 자신부터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 나 자신이 더욱 강해지려면 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독립협회에 가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행사를 바로 평양 대동강변 서쪽에 있는 쾌재정에서 열었는데요. 이때 안창호 선생님이 첫 연설을 이곳에서 했는데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독립운동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가 해산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세운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름이 뭐였냐면요. 점진학교예요. 학교 이름처럼 점진이란 말은 쉬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 공학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3년 동안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네, 바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망망대해를 가다가 어느 순간 만난 큰 산입니다. 이 큰 산이 바로 하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죠. 망망대해에 홀로 우뚝 선 기계를 품은 저 섬처럼 내 홀을 도산이라 하겠소 라고 하면서 희망과 우리 새로움을 주는 그런 생각으로 홀을 도산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아니 한복을 입은 상투를 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조롱을 하듯 구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자기의 구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인삼장수들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내 공부가 먼저가 아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렇게 리버사이드에 있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오렌지를 따면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동포들이 오렌지를 딸 때 오렌지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따면 그 농장주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일 잘하네 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을 불러줄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독립할 만한 그만큼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거였기 때문인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든 최초의 한인 단체가 바로 공립협회입니다. 네, 공립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포들의 생활을 좀 더 조직적으로 개선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협회에서 정한 어떤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 규칙을 보면 우리 동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속옷 차림으로 외출하지 말 것,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 버는 돈은 저축하거나 본국으로 보낼 것. 이렇게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당시 우리 동포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요, 먼저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의 사는 곳으로 가서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으며 이렇게 집 주변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옷차림도,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지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동포들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중에 바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을사늑약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간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양기탁 또 여러 지사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학교도 세우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나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독립사상과 민족의식을 길러준 것이 바로 이 학교였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다가 그만 들켜버렸어요. 그러자 일제가 바로 그 사건을 빌미 삼아서 신민의 회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꼬투리 삼아서 신민의 회원이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사건을 조작한 거죠.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600여 명의 신민의 회원들을 포함해서 체포하고요. 그중 105명을 구속시킨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105인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신민회는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네, 신민회가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려워지자 안창호 선생님은 다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이렇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개최해서 또 흥사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의 초기 깃발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것이고요. 이건 현재 흥사단 깃발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있는 이 새가 무슨 새일까요? 네, 기러기입니다. 왜 하필 안창호 선생님은 기러기를 이 깃발 안에 넣었을까요? 기러기들은요, 따뜻한 곳 먹이를 찾아서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11,000킬로미터 정도니까 기러기들의 비행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비행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기러기들은요, 혼자서 날지 않고 집단으로, 단체로 무리를 지어서 비행하는데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비행 능력이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때 미국에서 안창호 선생님은 바로 3.1운동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요, 미국에서 모집한 독립자금을 들고 상하이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그 독립자금이 어떻게 모금이 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1세대로 미국에 갔던 사람들은 차별과 또 나라 잃은 서름까지 당하면서 어디서 일을 했냐면 바로 오렌지 농장과 또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정말 생활하기도 빠듯한 돈인데요. 독립자금으로 선뜻 내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있었기에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상하이로 건너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청사도 마련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상하이 훈콩공원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안창호 선생님이 체포되어서 국내로 다시 오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약속을 얼마나 철통같이 지켰는지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의거가 있던 날이라서 외경들의 경비가 삼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요, 약속에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마라.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삶의 근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날 동포 소년단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셨다가 그만 체포되신 거죠. 국내로 호송되어서 바로 서대문 4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교도소에 가게 되셨는데요. 이때 2년 6개월 만에 가석방 되었는데 또다시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이 마지막 수감되었을 때의 모습에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나는 죽으려니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일본은 자기 힘에 지나치는 큰 전쟁을 시작하였으니 필경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하오. 아무런 곤란이 있더라도 인내하시오. 라고 동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요. 결국 다음 해 1938년 3월 10일 병이 악화되어서 지금의 서울대병원, 그 당시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님의 가족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네, 1925년 상해로 떠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인데요. 여기 큰아들, 그다음 작은아들, 그다음에 딸, 그리고 부인 이혜련 여사의 지금 셋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살아 계실 때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망우리 공동묘지, 지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묻혀 계시다가 이혜련 여사와 함께 1973년 이곳으로 와서 함께 지금 계십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폭탄으로 일본군 대장을 죽이지도 총으로 일본의 관리들을 쏘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학생들과 젊은이들 또한 수많은 국민들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셨던 거죠. 그가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것은 참된 애국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평생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책만 들고 또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세요? 네, 선생님 아이들은요,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을 꽤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에도 이용을 하고요. 면접 때도 안창호 선생님의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도산공원에 오시면은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에 새겨진 어록을 지우는 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바로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